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9년 4월 5일이죠. 4월 5일.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땐 식목일이라 그랬는데 4월 5일 날씨는 참 좋은 날씨인데 지금 아침에 새벽이 돼갖고 겨울 외투를 입어야 될 그런 또 이상 기온을 만나는 이런 때입니다. 4월 5일 되면서 아침에 생각이 4월 11일이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4월 달에 들어서서 4월 11일이라는 것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 상해 임시정부 기념날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라는 것은 우리가 1919년 3월 1일이 3.1운동이 일어난 때인데 3.1운동 이것이 어떤 누가 아니야말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대한민국 독립 역사에 3.1운동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긴 기획을 가지고 그동안에 무슨 여러 가지 운동을 해오면서 일제치하에가 들어간 지가 한일합방이 들어간 지가 1910년이기 때문에 한일합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하는 건 아닙니다. 1919년 3.1운동은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대한 그 35년, 36년에 간 이 긴 세월을 보고 하는 거하고, 보고 그 일제강점기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어떤 감정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1910년에서의 국치라고 하는, 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합방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1910년.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왕이 있어요. 고종 황제가. 고종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 고종 황제는 대원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전에 있던 철종, 대원군, 고종 넘어오면서 고종의 임기가 굉장히 다른 왕에 비하면 굉장히 임기가 길어요. 이제 그리 길다가 1919년 되어서 고종 황제가 성화를 하죠. 성화. 19년 전에 아마 성화를 하든지 19년 돼서 성화 날짜는 내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합니다. 고종 황제의 발인,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거죠. 무덤에. 그러니까 왕이 성화했을 적에 성화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그거는 이제 3.1운동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보통 그냥 죽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런 표현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우리 어릴 때 쓰던 말이니까. 그래서 발인이죠, 발인. 요즘 보면 3.1장에 발인하는데 그때 그 발인이 며칠 만에 했다는지 아직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60일이 된다든지 이래 돼버리면 이게 1919년인데 이게
백날이라 하는 말도 있고 하니까 내가 아직 그거는 그냥 뭐 3.1절이 성화날, 성화에서 발인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발인이니까 전국에서 일본에 대한 어떤 내용, 어떤 그 감정도 나름대로의 그 국치락하는 그 감정이 있지만 전체적인 일본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어떤 강점이 됐다라는 것에 이게 국치에 대한 1910년에 대한 그 감정이 남아있지. 우리가 아는 35년이라 하는 이 긴 기간에 대한 개념으로서 야 일본은 어떻게 된다. 오늘 우리 축구 같은 거 볼 때 막 한일전 일할 때 가지고 있던 그 감정 그런 거는 좀 다르단 말이죠. 고종에 대한 그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 가지고 있던 이 왕 앞에 모이는 왕에 대한 그 어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모이는 거는 뭐 이웃이 좀 안다 싶으면 모이는 거는 뭐 당연하니까 그런 감정이 있을 때에는 거요. 그럴 때에 대한민국에 대한 고종이 그 당시에 나타냈던 뭐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든지 밀스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왕에 대한 내용으로 왕이 하려고 하던 내용을 우리들이 대신 국민들이 우리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이 오히려 더 강한 그것이 더 있단 말이에요. 왕에 대한 감정이 앞서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빌미해서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그걸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전국에다가 이 대한민국의 독립 그 국치에서 1910년에서의 그 조약 자체를 없애는 그래서 고종 황제가 했던 그 내용에 마치 그것을 따라서 유지라 가지고 그래요. 유지 그걸 따라서 백성들이 반응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35년 지난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뭐 좀 조직적으로 누가 뭐 이렇게 했다. 우리가 이걸 뭐 주도적으로 하고 이 일은 처음의 끝은 그다음 처음부터 시작은 마지막의 끝은 이 조직을 처음부터 3.1절이 있을 적에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 운동 중에 하나의 시작점을 해서 한다.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왕에 대해서 주어지는 날에 의해서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연결해서 모여지는 그 날을 위해서 왕이 해오던 그 업적의 하나의 연속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이런 요소를 보는데 여기 있다 보니까 어설프게 시작했는데 그 모이는 이 군중들의 그것이 사실은 이 국민들 전체가 모일 수 있는 날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날을 기해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현이죠. 표현. 백성들이 국민들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없을 때에 독립운동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에 헤이그 밀사 사건이나 왕이 민비가 일본 사람들에게 주고 가는 이런 내용들 연결해서 넘어오던 그 내용하고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과 더불어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이 3.1운동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 3.1절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본에도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이게 확산되어 가면서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하나의 조직화 군데군데 곳곳에 반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의 구심점이 독립이라 하는 이 내용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이것도 계기가 되는 거죠. 독립에 대한 이 내용을 국민들 전체가 표현했다. 그 전에 나타났던 곳곳에 숨어있던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독립운동이라 하던 그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양성적으로 독립이라 하는 내용, 독립운동 자체가 국민들하고 교감이 되어지는 밖에서 독립운동을 해도 안에서 국민들이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독립군들이 연결되어지면은 내가 참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영감이
이 교감이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는 국민 전체의 어떤 독립운동이라 하는 이 개념이 싹이 트는 하나의 그 촉발제가 되는 거예요. 촉발제. 요 3.1운동에 대한 개념을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 북한에 있는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 중에 상해 임시정부라 하는 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독립운동도 하나의 조직체가 만들어져서 누군가는 이젠 천도교는 천도교대로 어제 중심이 되어서 기독교 지도자들 또 여러 가지 사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의 국민대표다, 민족대표다 이래갖고 33인이 발표가 되어지는 이런 것을 모방해가지고 여기서 모방이 되어져서 상해 임시정부라고 하는 이 틀을 이제 간판 비슷하게 하나의 호칭을 내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특별히 뭐 만주나 상해 이런 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독립운동 중에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라고 하는 이 내용이 4월 11일에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 그때 상해 임시정부의 그 되는 사람 주석이 김구라든가 아마 그 전에 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김구가 처음부터 맡았다가 넘어오든지 그건 아직 제가 분명한 그 역사적인 발자취는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내가 말할 수 없어요. 몇 번 거쳐다가 나중에 김구가 전체를 맡았는지 이런 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흐름 속에 중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 중에서 4월 10일이 상해 임시정부의 날이다. 상해 임시정부 이제 그거는 발족의 날이다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걸 받아들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상해 임시정부의 수립일을 3.1운동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이런 구조에 바로 3.1운동 한 달 뒤가 나타나는 요 구조도 있단 말이에요. 3.1운동 앞에가 아니라는 거죠. 3.1운동 후에 생긴 이 상해 임시정부의 내용을 같은 100년이라 하는 이 개념을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이 날을 아주 중요시하는 다른 이유 하나는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요게를 국가의 어떤 국가의 정체성을 지금 100년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연결하는 이 요소에는 대한민국의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 내용에서 3.1 정신이 나타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이 부분이 그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에,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이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이 민주라고 하는 그 앞에는 민주공화국 하는 까지는 뭐 됐는데, 민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현재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나타내는 국가 역사 정체성의 민주라고 하는 이 내용을 독재라고 6.25 사변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그때는 3.1운 해방 후에 재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국회가 있어요. 7월 17일 1948년에 일어났던 국회가 형성되어질 때 그때를 기점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형성되어지는데, 헌법에는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어요. 민주공화국으로. 처음에는 그 민주공화국이 처음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요. 모른다 하는 것은 그 역사를 모른다는 거지. 현재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요 연대 측정에 상해 임시정부를 끌어당기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민주공화국의 어떤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공화국이라 할 때는 재헌 국회에 형성해서, 거기서 국회에서 형성되어진 민의회,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고종황제하고 전혀 끊어버리고 고종황제에서 넘어오는 이조시대, 고종황제는 이 제도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국가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는 우리 국가 역사 속에서. 왜냐하면은 그 고종황제 이전에는 고종황제까지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거는 2조입니다. 2조. 근데 2조 때인데 고종황제 때에 고종황제가 아까 말했지만은 일본하고 관계해서 일본 제국이다. 또 대영 제국이다. 또 미국 제국이다. 이 제국이라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기들하고 고종하고 자꾸 통상을 자꾸 이래 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제국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그때 2조까지 넘어오다가 그때 호칭을 낸 거예요. 우리 대한도 제국이다. 이라고 대한제국을 선포를 합니다. 대한제국을. 우리가 좀 요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왜 대한민국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 개념을 어떻게 하든지 국가의 정통성으로 삼으려는 시작점으로 받으려고 하는 이 의도를요, 잘 알아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가 민주라고 하는 단어라는, 민주라는. 대한민국의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할 때 헌법에 나타낸 민주는 1948년에 재헌국회가 형성되면서 민의에 의한 뜻을 국회에서 나타낸다. 그것을 민주라고 볼 수 있어서 민주공화국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내는 민주라고 하는 이 정통성을 어디로 찾느냐 하면은 바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 3.1운동이라고 하는 내용을 자체를 3.1운동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민주의 개념을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즉 국가의 통치를, 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을 왕이라고 개성되어지는 것에서 찾아내는 게 아니고, 또 국민들이 어떤 바라는 왕으로 내놓는 고종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3.1운동인데 이것을 찾지 않고 상해 임시정부라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렇게 다스리겠다 하는 형태가 처음으로 되어지는 그것을 민주라고 한다. 민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흐름에 좀 야당 중, 진보 중에서도 민주라고 하는 이 개념을 민주주의, 그럼 민주당, 그러고 5.18을 민주 정신에, 민주주의 정신에 어떤 중요한 근간 하는 이런 내용에 그 원천을 따져가면 쭉 따지면 정치적으로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는 상해 임시정부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이 개념이 살아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라고 하는 이 내용에 더 나아가면은 이런 3.1 임시정부가 어떻게 태동되었냐 하면은 3.1 운동을 하지 아니하고 동학운동, 농민운동을 하는 그 운동에서 주어져서 상해 임시정부가 형성되었다 하고 이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3.1운동도 백성들, 국민들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표현할 수 있고, 동학당도 국민들의 표현을 나타내면서 상해 임시정부로 넣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3.1운동하고 동학하고는요, 이 차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국민들의 폭행이죠. 폭행. 저항이라고 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어떻게 저항을 나타내느냐. 3.1운동은 비폭력이고 동학은 폭력이라. 폭력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들이 나타내는 것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동학난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동학난에서 나타난 내용을 지금 잡아가지고 현재 문재인 정부는 민주라는 내용을 가지고, 민주를 가지고 나타내는 국가와 더불어서 나타나는 어떤 행위도 정당하다 하는 내용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다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하는 여러 계층이 있고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데, 현재 문재인 정권의 민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 집착하는 그 이유가 국민들이 국가를 향해서 그다음 정치를 하면서 정치 참여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나타낼 적에 어떤 폭력을 해도
백성들이 하는 거는 정당하다. 백성들이니까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 뜻이니까 여러 사람이 나타낼 수 있어서 나타내는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뭐든지 옳을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저항을 하는데 폭력이에요. 폭력. 폭력을 두고도 나타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내용에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그 갈래를 붙잡고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난 이 동학난이라든지 이것에서만 연연하느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 이러한 식으로 나타내는 민주주의라는 내용은 1789년에 나타나는 바로 프랑스 혁명, 모든 전 세계 인류에게 전체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딱 꽂혀가면 그것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요, 1789년으로 가거든. 프랑스 혁명, 백성들이 왕을 죽이는, 루이 16세를 그냥 단두대에서 죽이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바로 1789년 프랑스 혁명인데, 이 영향이 전 세계에 민주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포장이 돼가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분리해내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적으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모든 민주주의 속에는 대한민국의 같은 경우는 1948년도에는 재헌국회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 지금 7월 17일 별로 기억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그런 날이 있었다라는 거지. 국회 형성 가지고 그거다가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런 말은요, 지금 써도 안 해요. 그만큼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라는 이 말 자체가 폭력과 더불어서 이게 정당화되어지고 있는 이 개념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18 같은 것들 내용도, 거기서 민주주의의 뭐 어떤 이야기 나오는, 민주주의의 뭐 어떤, 기념적이다 하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개념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대한민국의 상위 임시정부, 그 다음에는 동학난, 그리고 1789년에 있는 프랑스 혁명, 요 줄기가 있다, 요 줄기. 이 줄기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각 나라 각국에는 아직도 이걸 가지고 여전히 투쟁으로, 여전히 국가를 전복하는 이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1789년에 있었던 그 그 프랑스 혁명에서 또 다른 갈래가 민주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이 폭력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국가를 정복하고 하는 이 내용이 국민들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에 민주라고 하는 이 표현, 다른 표현은 정치적인 상황을 가지고도 공산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정치적인 대립이 되어질 적에 정치적인 세력을 갖고도 민주주의를 포망하면서 민주니까 왕권에 의해서 왕에서 넘어오던 그 건세하고 국민들이 나타내는 민주라고 하는 세력하고 부딪힐 적에 일반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그 척에 있는 백성들의 뜻을 가지고 왕을 치는, 그러니까 전에부터 내려오던 전제국가,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건세, 그 권력에서 맞서서 하는 이 세력을요, 민주라고 하는 세력의 또 다른 내용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공산이란 말하고 주의란 말이 이제 같이 합부되는데, 합쳐질 적에 주의란 말이 들어갈 때 그 속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공산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그 내용이 바로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공산주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 다 1789년에 나오고 또 1789년에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를 나름대로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1765년에 산업혁명하고 연결되어지는 자본주의하고 이제는 그 노동자하고 이 갈등, 여기서 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분명히 이야기할 적에는 폭력으로 나타내는 국민들의 뜻이 정당하다 하는 개념이 깔려있는 1789년에 나타나는 그 내용의 민주주의도 민주주의고, 또한 1765년에 나타나는 자본주의와 노동자 사이에 나타나는 그 개념이 1789년에 그 사건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인 형태의
또 다른 민주주의, 그게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이것이 같다라고 봐야 되는. 요 개념은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주소에서 이게 표가 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3.1운동이 바로 이런 것을 분기점을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3.1운동이라는 요소는 바로 이것을 가른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잘못됐다라든지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든지 요 것을 반드시 바르게 어느 부분을 바르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표석을 딱 가르는 것이 3.1운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남북에 대한 내용을 대한민국 하는 거하고 북한은 우리가 좀 가려져 있는 거예요. 북한의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그 민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공화국? 그런데 민주공화국이 똑같은 우리나라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든지 북한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데모크라틱 피플스. 그러니까 DPRK. 정식 명칭은, 북한의 정식 명칭은 민주주의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딱 말하는, 민주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계속 연연해서 상위 임시정부로 들어가고 동학나라로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남북을 하나로 볼락하는 이 개념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걸 알고 4월 11일을 내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